LH 직원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광명시흥 발표시 이전에 58억 원을 대출받아서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7,000평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지정될 줄 알고서 이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8억을 대출받아서 7,000평을 땅을 산다? 이거 이만한 베팅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LH 직원 14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58억을 대출받아서 광명시흥 신도시가 변창흠 부동산 정책으로 24일에 발표가 되는데 발표 이전에 7,000평을 사놨다는 거예요. 100억 원가량을 사전에 매입해놨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주장했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투기 의혹에 연루된 관련 LH 직원의 상당수가 토지 보상 관련 업무, 그러니까 소위 선수들이 했다는 거예요. 토지 매입 시점은 변창흠 LH 사장 재직 당시와 대부분 겹칩니다. 아하이. LH 사장이 있을 때 땅을 사고 그 LH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서 발표를 하니 뭔가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LH 측 14명 중 12명 직원으로 확인됐다. 즉시 직무 배제한다. 나머지 2명도 전직 직원이었다. 사실상 맞다라고 LH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감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3개 신도시 후보군 중 광명시흥 신도시를 업무상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확신이 없다면 10몇 명이 58억을 대출받아서 7,000평의 땅을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이때에. 정보죠. 어떤 정보요? 확실한 정보죠. 신도시가 된다? 돈 벌기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돈 가지고 뭐 100억 투자하는 거는 가능해요. 내가 100억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00억 몰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 받는 거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모 전 대변인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강이 회의가 해도 너무너무 회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법에 다 걸리거든요. 이게 첫 번째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은 징역 7년 이하. 그런데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LH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LH에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잡고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공주택특별법. 예. 공공주택특별법도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5년 이하 징역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더 심한 건 뭐냐면 그 LH 공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법 28조에 보면 이러한 그 보상 담당하는 그러한 직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그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 징역 5년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뭐 돈도 돈이지만 조금 그 큰 집에 가셔야 될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현행 법률 위반이다. 김연아 의원이 부동산 정책 전문가시잖아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 때문에 집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생각조차 거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거두는 국민들이 상당수고, 어떻게 집 좀 겨우 마련해 볼라 했는데 대출이 막혀서 그조차 못한 국민들이 상당수고, 전세조차 구해지지 않아서 결혼 출산 미루는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로 많은데, 어떻게 정부의 LH 직원들은 얼마요? 58억을 대출받아서 7,000평을 사놓는다고요? 변창흠 장관 그때 LH 사장이었는데 이거 관리 안 하고 뭐 한 겁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대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LH 직원들 중에 저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정말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하는 경우도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남에게 정보를 줘서 하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갖고 또 전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또 보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던 직원들이 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도 한 채만 가지라는 것이고 부동산에 투기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 이득 자체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의 직원들이 이 부동산에 투기를 한 겁니다. 아마 조사해보면 집도 한 채씩 다 있었을 것 같고요. 변창흠 장관 들어오면서 하도 이제 규제가 심해지니까 부동산 스터디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제서부터는 아파트에 투자하지 말고 토지에 투자해라. 그랬더니 공기업 임직원들이 앞다투어 이 세간의 어떤 투자 정보를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마 특정 시점에는 좀 가격이 빠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상을 받을 때도 좀 제가 봤을 땐 보상가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여기에 땅을 샀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최대의 보상을 받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땅 투기 같은 경우에 또 보상과 관련된 투자는 잘못했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조건을 맞추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에 대한 보상 인정 금액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이 더 엄격하게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도시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전폭적으로 조사해서 엄벌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변창흠 장관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탁이 됐어요. 발탁돼서 지금 거의 발탁되자마자 내세운 대책 중에 하나인데 거의 첫 대책부터 지금 이렇게 잡음이 있으면 앞으로 변창흠 표 정책의 어떤 신뢰성, 왜냐면 부동산은 저거거든요. 심리거든요, 심리.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한 부분이 어차피 수도권 여러 가지 어떤 법제도적 개선 또 정부 여러 차례 소위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변창흠 장관이 LH공사 사장 시절에 저렇게 소위 모랄 해저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신뢰성에 금이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LH공사 또 서울시가 SH공사에 의존하는 주택정책,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입니다. 사실 국가 전체가 물론 LH나 SH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이 있죠. 말하자면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그리고 혹은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국토개발 전반을 LH가 여러 가지 기획하는데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걸 담당하는 자들이 굉장히 공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심리가 저런 일을 만들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보상하는.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 특수 분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LH 전반적으로 감사하면 감사. 또 직무 배제뿐만 아니라 아까 전혜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말하자면 강하게 처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